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인근 하천까지 범람하면서 빗물이 차올라 가족이 살던 집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뒤 1년 정도 지나 다시 찾은 사고 현장. 반지하 집 몇 곳과 가게들 앞에 40cm 높이의 물막이판이 생겼습니다. 이곳 서울 관악구에선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었던 가구 중에서 4,800세대 물막이판을 두기로 했는데 이번 달까지 60% 정도 설치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차수판이 있어 그 높이까지 물이 차더라도 집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문제는 이를 넘어섰을 경우입니다. 동네마다 상황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설치한 40cm 차수판 때문에 저지대 주민들이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디자인을 해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좀 높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문 높이가 이 정도인데 적어도 이 정도는 여유 있게 2칸 정도를 올려놔서야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해야지. 이것도 지금 설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건물주나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 설치하지 못한 곳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주택에 이런 차수판 설치 등이 마무리된 건 3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전체 반지하 주택 23만 가구 가운데 침수 우려 지역으로 분류된 건 2만 7천 가구. 서울시가 10년 정도에 걸쳐 반지하 주택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당장 올해 장마가 걱정입니다. 100년 만에 폭우가 내렸던 지난해 서울 관악구의 한 재래시장엔 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1년 정도 지났지만 물폭탄은 여전히 상인들에게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 홍수로 인해서 이런 사태를 잃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봐야죠. 시간당 140mm가 넘는 비가 내려 저지대에 있던 가게들이 잠겨버린 인근의 또 다른 시장. 물에 젖은 옷을 버리지도 팔지도 못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상인은 걱정이 앞섭니다. 비가 온데 뭐 어떻게 준비를 할까? 어디부터 치워야 될까? 그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 내가. 상인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에 40cm 정도 되는 물막이 판을 입구에 쌓아두는 것뿐입니다. 물막이 판이 있어 허리까지 오는 빗물을 막을 수 있지만 지난해의 경우 지붕 높이까지 차면서 물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근본적인 배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피해는 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에서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6개의 빗물바지를 추가로 만들어 폭우에 대비하고 있다지만 상인들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물 빠지게끔만 해주면 괜찮다고 하는데 올해 물 차면 어떡하냐. 올해 물 차면 이제 그만둬야죠. 빗물 터널과 하천 수위 조절 공사를 마치기까지 길게는 4년이 더 필요해 지난해만큼 비가 많이 오질 않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이 접근하면서 폭우가 쏟아지던 아침. 지하 주차장에서 차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차장 밖에는 이미 허벅지까지 물이 찼습니다. 먼저 나온 차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 뒷차들은 입구 앞에 한참 멈춰 서 있습니다. 다급해지자 차가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역주행해 나오기 시작합니다. 통로가 좁아 위험하지만 2대가 동시에 탈출한 겁니다. 블랙박스 속 6분 동안 탈출한 차량은 15대뿐. 흰색 SUV를 마지막으로 더는 나오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이미 주차장은 입구까지 물이 찬 상황. 그런데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침수된 지하 주차장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다행히 2분 뒤 운전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간신히 물에서 빠져나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런 재해 속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입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아직도 물이 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주듯 입구에는 탈출하려던 차량들이 줄지어 뒤엉켜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1차 합동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자동차들이 주차된 장소를 확인하고 사망자들이 발생된 위치와 비교 대조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파악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국과수와 합동으로 배수시설의 결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8월 집중호우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보면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물이 들어올 때는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네,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이면 지하 공간은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서 평지보다 훨씬 더 위험한데요. 네. 이제 출입하는 곳부터 경사가 있다 보니 무릎 높이 정도만 물이 차올라도 빠져나오기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물이 금방 차오르고요. 또 물이 차면 단지 고여있는 상황이 아니라 물살이 생깁니다. 주차장에 차들 때문인데요. 그 사이로도 물이 흐르다 보니 일정하게 흐르지 않는 물살이 생겨 소용돌이가 발생할 수도 있어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럼 아예 처음부터 밖에서 물이 안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완전히 막기는 어렵지만 물이 들어오는 걸 훨씬 지연시킬 방법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차수판인데요. 말 그대로 물을 차단하는 판입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빌딩 입구나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수판이 있다면 뭐 어쨌든 피해를 줄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보니까 설치가 된 곳을 별로 못 봤어요. 좀 그렇긴 합니다. 이제 차수판 설치 기준이 다소 좀 애매한데요. 이제 행정안전부가 만든 지하공간 침수 방지 수방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건물에 침수 방지 설비를 세워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지하공간 출입구에 차수판 등을 만들고 배수 펌프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적용되는 곳은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침수 위험 지역 여부를 각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상습 침수 지역인지 살펴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차수판 설치를 하지 않아도 제재를 하지 않다 보니 차수판 규정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수판 설치를 포함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좀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상기후 현상이 이제 올해로 끝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미리 침수 위험 진단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시로 지정된 지역 외에 저지대로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저지대의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침수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사전에 이렇게 진단도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좀 해서 이렇게 사전 진단뿐만이 아니라 침수 위험이 있는 곳이라면 차수벽이나 모래주머니 또는 주차장 입구 배수로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와, 이거 미쳤다. 지하주차장 입구에 흙탕물이 가득 찼습니다. 지게차가 입구에 있던 승용차를 꺼냅니다. 소방대원들이 펌프로 물을 빼보지만 양이 워낙 많고 양수기 용량이 한계가 있어 쉽지 않습니다. 경북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들은 아침 6시 30분쯤 관리사무소에 지하주차장 이동주차 방송을 듣고 내려갔습니다. 순식간에 지하실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몰래 가는 걸 5층에 사는데 봤거든. 계속 봐도 그래 차빼로 올라갔다가 겁이 났어. 안 왔어요. 그런데 바로 옆 냉천에서 범람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으로 밀어 닥쳤습니다. 물이 천장까지 차오르기까지 그야말로 순식간이었는데 일부는 헤엄쳐 빠져나왔습니다. 중간 찰나에 10분 정도 시간이 안 되다가 대체가 그냥 들어가서 나오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오전 9시 46분쯤에는 남구 오천읍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차를 빼러 나갔다가 실종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전 7시 57분쯤 남구 오천읍의 도로에서 일가족 3명이 걸어서 대피소로 이동하다 7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집이 물에 반쯤 잠겼고 소방 차량이 부서진 창을 통해 배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집에 들어찬 물 때문에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집에는 40대 자매 2명과 자매 중 1명의 10대 딸이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집에 없었던 할머니가 손녀의 전화를 받고 이웃 주민에게 알린 겁니다. 우리 애들 자꾸 빨리 도와달라고 막 울면서 그래서 빨리 끊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오고 있었거든요. 소방이 배수 작업을 통해 집안에 있던 세 사람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인근의 도림천이 범람하면서 저지대의 집이 순식간에 잠긴 건데 숨진 40대 자매 중 언니는 평소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흑석동에서는 폭우로 쓰러진 나무와 전선을 정리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감전돼 숨지기도 했습니다. 실종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